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엔캐리 폭탄, 원달러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파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엔캐리 폭탄, 원달러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를 통해 자주 들으시지만 정작 딱 설명해 보라 하면 막막한 용어인 엔캐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미국과 신흥국의 고금리, 달러 패권, 한국 가계의 달러 이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론에서는 엔캐리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달러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이 국제 경제를 어떻게 흔드는지까지 차분히 짚어보고 마지막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주제별로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질문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엔캐리는 무엇인가? 이름은 낯설어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엔캐리는 말 그대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전략 가운데 일본 엔화를 활용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아주 낮은 나라의 통화로 돈을 빌려 금리가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금리 차이와 환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 달러 자산이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엔캐리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왔고 그 결과 엔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통화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계와 금융기관, 연기금은 물론이고 글로벌 헤지펀드와 투자은행까지 엔화를 빌려 미국 국채, S&P 500 ETF, 신흥국 채권과 주식,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까지 사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론의 관점에서 보면 엔캐리는 일본이라는 저금리 국가와 미국과 세계 시장이라는 수익 추구의 공간을 잇는 거대한 자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엔캐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더 많으신지, 예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구조까지는 잘 모르셨는지요?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본 초저금리 시대의 끝, 왜 지금이 위험한 순간인가? 엔캐리가 다시 세계 금융의 화약고로 떠오른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금리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동안 거의 공짜에 가까웠던 엔화 자금의 비용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하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 남는 이득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장 공포와 함께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거나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시장은 순식간에 엔화 강세와 주가 급락, 채권 금리 급등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캐리로 쌓아두었던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세계 주식, 채권, 환율 시장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서히 올라가는 금리와 갑자기 튀어오르는 금리 중 어느 쪽이 더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또 일본의 금리 변화가 우리 삶과 투자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자신의 체감 정도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캐리의 숨은 플레이어 일본 가계 연금 글로벌 자금입니다. 엔캐리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누가 이 판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일본 가계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초저금리 예금 대신 해외 채권과 펀드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며 금리 차이를 챙기는 방식을 오랫동안 학습해 왔습니다. 일본의 보험사와 증권사, 은행도 고객 자금을 이런 상품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둘째는 일본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같은 장기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엔화 자산을 가지고 일본 국채와 해외 달러 자산을 오랫동안 섞어서 운용해 왔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자산 배분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금리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입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 유럽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어디에서 싸게 빌려 어디에 비싸게 빌려줄지를 계산합니다. 엔화 같은 저금리 통화로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켜 신흥국 채권과 주식, 고수익 회사채, 심지어 각종 파생 상품에까지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는 시장이 춤을 추지만 반대로 빠져나갈 때는 폭풍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세 집단 가운데 누가 엔캐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가계, 일본 연금과 보험, 글로벌 헤지펀드 중 어디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음 실론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엔캐리와 달러 패권, 미국 자산시장 뒤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엔캐리를 달러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일본에서 빌린 엔화는 대부분 달러로 바뀌어 미국 국채, 회사채, S&P 500 ETF, 나스닥 성장주, 그리고 각종 대체 투자 자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미국 자산의 가격은 떠받쳐집니다. 엔캐리는 일본의 저금리와 미국의 고금리,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하나의 긴 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평상시에는 미국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기 쉽고 미국 자산에는 전 세계의 돈이 몰립니다. 그러나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순간 이 관은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엔캐리로 미국 자산을 사두었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면 달러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달러 체제를 지탱하던 숨은 기둥 하나가 기울어지는 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뢰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보이시는지요? 미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서로의 시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캐리와 원달러, 한국의 달러 이민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 가계와 연금, 기관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에서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달러 이민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국내 주식과 부동산 대신 미국 S&P 500 ETF와 미국 빅테크 기업, 미국 채권 ETF를 사 모으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캐리와 한국의 달러 이민이 만나는 지점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엔캐리가 활발할수록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빌리거나 사들이는 수요가 늘어나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높게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면서 한국 가계의 달러 자산 가치는 원화 기준으로 더 커집니다. 반대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캐리 자금이 줄어들면 달러 강세는 약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한국 포함 신흥국 자산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원달러 환율, 코스피, 채권과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자산이 원화와 달러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마음이 편하신지 떨어질 때 마음이 편하신지요? 나의 체감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 세 가지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의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서서히 진행되는 조정입니다. 일본은행이 아주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강세로 돌아선다면 엔캐리 자금도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자주 흔들리겠지만 한 번에 무너지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급작스러운 충격입니다. 물가와 임금, 정치 상황이 얽히면서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시장이 그 가능성만으로도 겁을 먹고 먼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글로벌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하듯 엔캐리 포지션을 줄이면서 주식, 채권, 암호화폐, 환율이 동시에 요동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나리오는 일본은행이 경기 둔화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엔캐리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되면서 시장이 취한 상태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가 오르고 자금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폭탄이 터지는 시점만 뒤로 미뤄지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또 각각의 경우에 우리 가계와 연금, 중소기업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가계가 취할 자세,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야 합니다. 엔캐리의 파도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안전망 설계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재무당국의 재정 외환 정책,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연기금과 예금보험 제도의 운용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조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거시금융 아키텍처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엔캐리 자금의 규모, 달러 강세와 약세, 원달러 환율과 외환 보유고, 은행과 증권사의 건전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계와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예금과 국내 자산만 고집하는 것도 위험하고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생애 주기와 소득 구조, 위험 감내 수준에 맞게 원화와 달러, 예금과 채권 주식의 비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 주듯 금리가 돌아선 뒤에야 허겁지겁 예금을 옮기면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무지와 무능, 욕심이 아니라 관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보와 정책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명되길 바라시는지, 또 개인과 가계가 엔캐리와 같은 국제 자본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 채널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가상 시청자 A와 B의 서로 다른 리스크 지도입니다. 이제 두 명의 가상 시청자를 통해 엔캐리 리스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시청자 A님은 월급을 원화로 받지만 여윳돈으로 미국 S&P 500 ETF와 미국 채권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엔캐리 자금이 줄어들면 A님이 가진 미국 자산은 단기적으로 꽤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기업 이익이 탄탄하다면 조정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캐리의 방향과 자신의 투자 계획을 함께 놓고 고민하는 습관입니다. 시청자 B님은 대부분의 자산이 한국 부동산과 원화 예금에 묶여 있고 달러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엔캐리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이탈할 수 있고, 이는 원화 약세, 금리 변동,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님은 직접적인 금융 손실보다 실물 경제와 일자리, 임대료 시장의 변화를 통해 엔캐리의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상황이 A와 B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요? 미국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인지,
원화 자산 위주인지 아니면 둘 사이를 비교적 균형 있게 가져가고 계신지 댓글로 자신의 위치를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서로의 리스크 지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댓글로 함께 완성하는 우리 시대의 엔캐리 지도입니다. 지금까지 엔캐리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달러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일본 금리 인상이 국제 경제에 던지는 파장, 그리고 국가와 가계가 취할 자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저금리 정책이 전 세계 자본의 흐름과 달러 패권, 한국 가계의 달러 이민과 원화의 운명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로는 제가 혼자서 마무리하는 분석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경험으로 함께 완성하는 엔캐리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엔캐리와 일본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의 변동 속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계와 연금, 기업과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실론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